지난주 정규제하고 애국당의 인지연, 박태우, 박일호 이 세 사람 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에서 그 방송을 했는데요. 자, 한국인의 그 교섭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서 쓰이는 사교술 뭐 이런 거겠죠. 사람을 다루는 기술.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쯔요이 고도바데 이압 그랬어요. 강한 어조로 위압하기. 두 번째로는 쯔인이 앞비루 해서 주위에 어필해서 끌어들이기. 세 번째 론텐 즈라시 해서 불리해지면 논점 바꾸기. 자, 이것이 한국인의 세 가지 특징이랍니다. 위압적으로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 주위에 막 거짓말로 막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불리해지면은 말 바꾸기. 이게 한국인의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요. 누구랑 비슷하게 닮았죠. 이거 제가 합성한 거 아니고 이거 일본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인데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이거요.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합성한 거 아니고 원래 여기 일본 TV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이거 한국인의 특징 1번, 2번, 3번 나오죠. 이 세 가지를 특징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떠오를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그죠? 짜우엔수 하고 리틀조 여러분들 잘 이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정규제하고 그 애국당의 인지연, 박태우, 박일호 서로 대담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이게 나가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윤준수님 어서 오세요. 레논님 반갑습니다. 박보라님.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방송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장면을 보면 말이에요. 자, 여자 하나에 남자 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면 전에도 한번 보셨죠? 여자 한 명에 남자 둘이 그 뭔가를 선동하고 할 때 여러분들 전에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자 한 명에 남자 둘이 이렇게 와서 떠드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규재 씨 혼자 3명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이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박일호 윤리위원장. 박일호 윤리위원장, 굉장히 윤리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시겠죠. 박일호 윤리위원장.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김대중을 박태우 사무총장 김대중을 신봉했었고 또 그 다음에 노무현, 홍준표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이죠.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죠. 박태우. 지난 2018년 작년 10월 8일 애국당의 사무총장으로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는 자유한국당에 있었습니다. 당적이. 자, 이 사람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슨 얘기가 왔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 동영상에 9시, 아니, 9분 39초.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숫자는 그 동영상의 9분 39초, 이렇게 분초 구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빨간색 글씨는 정규재 이야기고, 파란색 글씨는 정규재, 좀, 검붉은 색으로 쓴 거는 인지연, 박태우, 박일호가 한 이야기. 그래서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자, 자리에 앉고 뭐 얘기가 오고 가고 하다가 박태우가 차나 한 잔 주시면 네네 그랬습니다. 목이 말랐던 모양이죠. 예, 사람이 뭐 목 마를 수 있죠. 자, 그 말이 끝나고 정규재가,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규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지연 씨하고는 딱 한 번 전화 통화 해봤어요. 그리고 중앙당 당사 가면 인지연 씨가 나보고 늘 앨런 씨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랬었어요. 박태호는 전혀 모르던 인간이고 박일호하고도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날의 대담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와대 복귀를 위해서 이 대화록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워딩을 타이핑 쳤습니다. 자, 정규재가 말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저렇게들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정규재 방송 앞에 태극기 들고 몰려온 데모하는 그 애국당 당원들을 보고 하는 얘기겠죠. 날씨가 추운데 저렇게들 몰려와서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충분히 정규재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인데, 말로 해도 알아듣는데 왜 저렇게 떼거지로 와서 시위를 하냐, 그런 이야기겠죠.
계속해서 정규제가 나더러 왜 간첩이라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태우가 누가요? 공식적으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공식적으로 정규제를 간첩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시위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정규제는 간첩이다 이렇게 말했던 모양이죠. 정규제 씨가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귀로 들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박일호가 받아서 당원이 50만 가까이 됩니다 이래요. 당원이 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5월, 6월, 7월 이때 제가 중앙당을 방문하거나 서울역 집회를 갔을 때 늘 듣던 말이 30만 당원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애국당 당원 수가 30만 당원이라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30만 당원. 그런데 지금 박일호가 50만 당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18일 조원진이 정규제하고 대담을 했을 때 12월 18일은 조원진 입으로 20만 당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원진 입으로는 20만 당원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1월 25일은 박일호가 50만 당원이라 그래요.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12월 18일에서 1월 25일까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30만 당원이 늘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그런데다가 작년에는 30만 당원이었었어요. 작년 봄, 여름에는. 작년 봄, 여름에는 30만 당원이었는데 12월 18일에 조원진이 20만 당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작년 여름에서 12월까지는 10만 명이 줄어들었었네요. 당원 숫자가 고무줄인가요?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당원인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 애국당 당원이 몇 명인지 좀 공식적으로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게 뭐 30만 갔다가 20만으로 줄었다가 50만이 됐다가 이거 굉장히 놀랄만한 거죠. 20만 당원이 50만으로 늘어난 거는 이거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윤리위원장이 50만 당원이래요. 윤리위원장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윤리위원장이 되셨겠죠. 그리고 50만 당원이라고 하고요. 굉장하네요. 정말 정확한 통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나연아 선배님. 나연아 선배님 항상 재밌으세요. 여러분들, 30만 당원에 조원진이 말한 20만 당원을 합치면 50만 당원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요? 자, 저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애국당 당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좀 까주세요.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요. 자, 그랬더니 정규제가 말합니다. 집회에서 간첩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정규제 씨가 서울역 집회에서 누가 연단에서 연사가 한 말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런 말 한 거죠. 그럼 이거 박태우 씨 말은 공식적으로 그런 거 없다는데
정규재 씨는 집회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말 해놓고 여러분 이분은 박일호 윤리위원장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은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박일호 윤리위원장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무개 박일호 씨.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박일호라는 이름은 제가 잘못 알고 쓴 거니까 여기 이 박일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타를 찍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 예.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남자, 안경 쓴 남자, 세 번째 남자가 박일호가 아니라 세 번째 남자가 오늘 애국당 당원들이 정규재 방송사 앞에 와서 시위를 하게 된 원인은 정규재 대표가 제공한 것이다. 예, 김일호로 갈까요? 예, 김일호입니다. 김일호. 예, 김일호. 예, 박일호가 아니라 김일호. 예, 그렇게 할게요. 지난번에 12월 18일 조원진과 특별 대담에서 정규재가 반문연대를 홍보하는 논조로 대담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서울역 집회가 태극기 집회를 분열시킨다. 그런 말 했잖아요. 서울역 집회 나와 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김일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규재가 대답을 네, 자주 가서 봅니다. 그건 언론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당신들이 언론을 이해 못하고 지금 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언론을 알면은 이렇게 올 필요 없는데 예, 말귀를 알아듣는데 왜 왔지?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랬더니 인지연이 그러니까 정규재가 언론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인지연이 아니요, 아니요. 그랬어요. 정규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별별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을 들어주는 게 언론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김일호가 세 번째 남자 안경 쓴 이 남자가 김일호가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대.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인가 봐요. 이 세 번째 안경 쓴 남자가 정규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니까 그 김일호가 말을 자르고 들어옵니다. 정규재 말을 자르고 들어와. 김일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당을 도토리라고 말했잖아요. 도토리. 우리 당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여러분 정당은 정치 정당하고 헌법기관하고 같은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답 좀 한번 써줘 보세요. 정당이 헌법기관입니까? 헌법기관이 어딜 말해? 정당이 헌법기관이에요? 대한애국당이 헌법기관이에요? 예, 정의일님 아니죠? 이분은 뭔가 논리적으로 말하자 그러는데 논리적인 개념이 안 돼 있죠. 예, 정당은 정당이지 헌법기관이야. 어떻게 공당을 보고 도토리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몰려온 이유는 이거네요. 애국당을 도토리라고 말해서 여기서 빡쳐가지고 온 거네. 빡쳐가지고. 애국당을 도토리라고 말해서 빡쳐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규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국당만 지칭해서 도토리라고 안 했을 겁니다. 여러 도토리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태극기 단체들을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김일호가 우리 당을 포함한 태극기 집회하는 단체들을 도토리라 표현하셨습니다. 하고 이래요. 이 김일호 씨는 방금 자기가 애국당을 보고 왜 도토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여기서 주장하다가 이 밑에서는 애국당을 포함한 태극기 집회 단체들을 도토리로 했습니다. 하고 지가 자기한테 승질내고 지가 대답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제가 빡쳐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예. 이 김일호 보고 하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 좀 하면 좋겠다 이거야. 태극기 집회하는 단체들 전체를 도토리라고 했는데 김일호가 빡친 거는 애국당은 헌법기관인데 애국당을 도토리라고 왜 했냐. 그래서 빡쳤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정규재 씨한테 한 방 얻어 먹고서 목 마르시겠죠. 김일호 씨가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그리고 정규재가 계속해서 언론의 기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규재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재는 반 트럼프 언론인이에요. 반미를 선동하는 듯한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정규재하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누가 논리적으로 말이 틀렸는지. 자, 인지연이 이번에는 끼어듭니다. 언론의 기능 좋은 얘기고요. 언론의 기능은 사실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보도. 자, 인지연 씨의 애국당 당원이 3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사실 보도 좀 해주세요. 대변인이잖아요. 자, 이 시중에 이런 시각이 있다 전하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 분노한 것은 그게 아니다. 펜앤마이크가 태극기 집회를 집대성에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애국당 집회는 태극기 집회 90%가 됐는데 한 7, 80%도 되는데 왜 애국당 집회에 대해서는 사진 한 장 딸랑 활용당했다. 자, 태극기 집회 사진 애국당 거 하나 딸랑 싣고 애국당에 대한 기사를 안 실었다 이겁니다. 애국당이라는 이름 석자도 넣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규재가 활용당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인지연이 활용당한다는 기사 본문에서 기사 취급도 되지 않고 대한문 집회 등등 고용주 등등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대한문 집회 등등 고용주 사진 등을 나열하는데 대한애국당 5글자가 없었다. 그 부분 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어서 나 개인 독단적이 아니고 지도부의 지시로 항의가 있었고 더 비열한 부분은 이렇게 인지연이 말하니까 정규재가 비열이란 단어는 좀 그런 단어는 안 좋아해요 라고 정규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빡친 게 태극기 기사를 쓰면서 대한애국당 이름 5글자를 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왔어요. 예, 대한애국당 이름을 안 써줬다고 빡쳐가지고 온 거네요.
자, 그랬더니 이 인지연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비열이란 단어를 쓰겠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하죠. 더 비열한 것은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근데 언론사의 객관성 사실 보도를 지키지 못하는 매체구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집회를 태극기 집회를 도토리라는 식으로 애국당은 지금 한창 증가일로에 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 예. 자, 인지연이 말한 거에 보면은 애국당이 당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집회 참석 인원도 많은데 찬물을 끼얹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은 대한애국당 이름을 안 써줬다. 대한애국당 증가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 거기에 빡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규제가 말하기를 잠깐만요.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주어, 수로를 밝혀서 말을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연이 하는 말에 주어가 없고 수로가 없어요. 이거 국어가 안 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연 씨, 당신 말에는 주어가 없고 수로가 없어. 국어가 안 돼 있어. 이런 식의, 그럼 주어와 수로를 밝혀서 얘기해야죠.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능수능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제가 태극기 집회를 애국당이 독점하고 있지 않아요. 태극기 집회는 애국당 독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는 애국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정규제가 말을 해요. 인지연이 알고 있습니다. 정규제가 보내준 공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고 들어오셨죠? 그랬더니 인지연이 아니요. 그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펜앤마이크 보도 태도입니다. 자, 이 애국당에서 정규제에게 무슨 공문을 보냈나봐요. 그래서 정규제가 그 애국당의 공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서 애국당으로 보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중요한 게 아니고 펜앤마이크의 보도 태도가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애국당 이름 5글자를 안 써줬다. 대한애국당이 현참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도 모이고 장사가 잘 되는데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빡쳐가지고 왔다고 해놓고 이제는 펜앤마이크의 보도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제가 어떤 건데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정규제는 늘 이렇게 질문 형태로 합니다. 상대방과 토론에 있어서 질문 형태로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잡고 질문 형식으로 하는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지연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중동과 여타 좌파 언론들이 애국당의 집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무시하는 것에 펜앤마이크조차 자유우파 방송사가 반문연대 때문인지 김무성 선생님하고의 연관성 때문인지 알 바는 없지만 펜앤마이크가 애국당에 대한 보도 태도가 공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여기서 인지연이가 김무성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무성 선생님이요. 김무성을 탄핵 7적의 한 명으로 정했죠. 김무성 보고 정계 은퇴하라고 했죠. 그런데 인지연의 머릿속에서는 김무성 선생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거짓으로 불법 탄핵시킨 주동자 김무성을 김무성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인지연. 김무성이 인지연한테 뭘 가르쳐 줬을까요? 어떻게 김무성한테 김무성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저는 여기서 완전히 인지연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애국당 당원분들이나 족바들은 말이죠. 인지연한테 가서 이거 사과하라고 하세요. 스스로도. 저는 김무성 선생님이라고 말한 인지연은 이 말 한마디로 대한애국당 대변인직 사퇴해고 대한애국당 모든 직책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무성을 선생님이라고 하지? 와우, 저 아주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 동영상 22분 10초 구간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김무성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거는 김무성인데 반문연대는 욕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은 김무성 선생님이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인지연의 선생님이 김무성 선생님입니다. 자, 그랬더니 정규재가 말합니다. 대한애국당을 전혀, 그러니까 박태우가 말을 자르고 들어옵니다. 정규재 씨, 당신 보수라고 자처하십니까? 선배님은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하고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선배님, 후배님하고는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왜 선배님이라고 저자세로 들어갈까요? 그리고 박태우 씨는 언제부터 보수였어요?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500만원 월급 받고 들어왔죠. 500만원 안 줘도 대한애국당에 들어올 생각이 있었나요? 예? 홍준표 밑에서 자유한국당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님 출당시킬 때도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있다가 월급 500만원 받으면서 사무총장 왔는데 언제부터 보수였나요? 김대중을 추종했었고 언제부터 보수였습니까? 당신은, 박태우 씨는. 그러니까 정규재가 박태우를 그냥 바라봅니다. 웃겼겠죠. 너는 언제부터 보수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박태우가 얘기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좀 하고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보도도 좀 하고 그러는데 박태우 씨 김무성 선생님이라고 부른 인지연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봐. 응? 탄핵 주도 세력 비판한다며. 근데 탄핵 주도 세력에 김무성이는 선생님이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응? 당신들끼리 서로 저격하고 있잖아, 당신들끼리. 그랬더니 정규재가 우리 기사 안 보세요? 작년 1년 동안 탄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내 기사를 그렇게 써댄 걸 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박태우가 그건 봤는데 그러니까 정규재가 그럼 뭘 하니까 박태우가
구체적으로 탄핵 주도한 사람들을 좀 탄핵 실적 등등을 보도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규재가 지금 여기 손가락 이렇게 탁자 딱딱딱 치는 게 이제 이 순간입니다. 열받쳐가지고 정규재가 손으로 테이블을 탁탁 치면서 목소리 높게, 여기는 애국당의 보도기관이 아니에요. 펜앤마이크가 탄핵 칠적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애국당이 칠적이라고 쓰면 펜앤마이크도 칠적이라고 써야 합니까? 정규재가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박태우 씨도 물 한 잔 먹습니다. 네, 물 한 잔 먹습니다. 박일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일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박일호가 아니라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예, 정정합니다. 박일호 씨한테 미안하고요. 예, 김진철이랍니다. 예, 박일호 씨 아닙니다. 김진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일호 씨한테 미안합니다. 예, 김진철. 예, 김진철이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펜앤마이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규재가 애정이 있는데 와서 날 때리려고 합니까? 그때 정규재 손가락을 밖에 시위하는 애국 당원들을 가리키면서 애정이 있는데 와서 날 때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박태우가 누가 때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진철이 누가 때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정규재가 주먹으로 날 때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러니까 인지연이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규재가 인지연을 보면서 애국당 집회잖아요. 책임지실 거예요? 인지연이 내가 책임을 왜 집니까? 박태우가 평화 시위예요. 김진철이 그동안의 보도 태도 때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죠? 예. 애정이 있어서 온 겁니다. 분노하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이 있어서 와서 때리려고 했대요. 애정이 있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답니다. 아까 동영상 보면은 막 18 욕하죠. 애정이 있으면 18 욕하나 봐요. 인지연 씨가 또 물 한 잔 먹습니다. 또 물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정규재가 얘기를 합니다. 애국당은 정당입니다. 시민단체하고 다릅니다. 애국단체 집회 나는 보도합니다. 애국당을 애국단체로 이름을 바꾸면 크게 보도하겠습니다. 박태우가 그러니까 보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지금 박태우가 지금 보면은요. 애국당을 애국단체로 이름 바꾸면 크게 보도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보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규재가 보도 많이 했어요. 펜앤마이크 열심히 보시면 보도 많이 한 것 알 거예요. 열심히 좀 보세요. 자, 박태우 대답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사실 열심히 볼 시간이 없고요. 페넷마이크가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보도 많이 했는데 박태우가 페넷마이크 기사를 안 본 거예요. 안 보고서 와가지고는 보도 많이 해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열심히 볼 시간이 없대. 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재가 말합니다. 애국당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곤란하죠. 예, 대한애국당 사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당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 곤란하죠. 그거 거짓말이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박태우가 선배님 잘못을 인정하세요. 무슨 잘못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정규재가 애국당이 정당이란 토요일 서울역 집회 보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지연이 네, 보도하지 마세요. 박태우는 사실 보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참네. 이 사람들 여기 왜 갔나요, 이거? 정규재 같은 사람한테 가서 따질 일이 그렇게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재한테 가서 그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 때릴 거다. 응? 뭐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왜 정규재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국민들로 하여금 트럼프를 미워하는 방송을 하냐, 그런 거를 가서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대한애국당 인원이 줄었다라고, 예? 대한애국당 인원이 줄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해가지고 빡쳐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대한애국당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 늘어나고 있는데, 왜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냐, 왜 도토리라고 말하냐, 다 그거 가지고 빡쳐서 온 게 그거 가지고. 아, 정말 이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해봤습니다. 요약했더니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반문연대 홍보를 왜 했냐. 네, 그래서 빡쳤다. 두 번째, 애국당을 도토리라고 해서 빡쳤다. 애국당은 헌법기관인데. 세 번째, 애국당 집회 크게 보도 왜 안 하냐? 애국당 맨날 증가하고 있는데. 네 번째, 펜앤마이크 보도 그딴 식으로 하지 말어. 그거 빡쳐서 왔어. 다섯 번째, 김무성 선생님. 탄핵 세력은 물러나라는데 탄핵 세력의 핵심인 김무성 선생님. 와우. 김무성 선생님이라는 게 나오나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 머릿속에 김무성 선생님이 감히 나옵니까? 이게 김무성 선생님이. 여섯 번째, 탄핵 주도 세력 잘못 보도해줘요. 김무성 선생님, 탄핵 주도 세력 잘못 보도해줘. 일곱 번째, 빡친 이유.
펜앤마이크에 애정이 있어서 빡쳐서 온 거예요. 욕하고 때리는 것도 다 애정이 있은 거예요. 8번째, 애국당은 줄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몰고 온 게 애국당 인원이 줄지 않았다. 이거 줄었다 안 줄었다. 이거 빡쳐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빡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월급 받으니까 월급 돈값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영업이 안 되는 모양이죠. 뭔가가. 도대체 말이죠. 이 사람들 와서 이거 난리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진실 보도해달라 이 말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항의하는 게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탄핵당했고 지금 불법 감금당했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을 펜앤마이크가 좀 보도 좀 해달라.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따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대한애국당 숫자가 줄었다라고 방송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진실 보도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게 인지연의 수준이고 박태우의 수준이고 김진철의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원진의 허락을 받고 갔을까요? 안 받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조원진의 허락을 받고 여기 갔을까요? 안 받고 갔을까요, 여러분? 예? 그죠? 예, 허락 받고 가죠. 예, 허락 받고 갔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대 나온 여자죠. 이대 나온 여자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정규재한테 가서 무슨 그냥 아줌마, 제가 아줌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이대 안 나온 사람 같이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아줌마라고 말하려던 거 취소하고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는 위대하십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한 분들입니다. 박태우도 어디 교수했다면서요? 아니 정규재 같은 이런 사람을 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거 떡대발 못 만들어요. 이거 정규재 같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앞뒤 다르게 말하는 정규재를 이 사람 이거 혼 못 내주나요? 논리적으로. 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에 집회에 사람이 모였다 안 모였다 그거에 목숨 걸은 사람들이야. 이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진실을 좀 알려서 펜앤마이크 이날 방송에 그 본 사람들이 한 1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0만 명 정도 봤어요. 이 영상을. 20만 명이 이 영상을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진실하다.
그런 내용 가지고 20만 명이 보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는데. 그런데 20만 명이 보는데 애국당 숫자가 많이 적으니 그거 가지고 이런 거야. 박근혜 대통령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게. 그런데 가서 정규재 같은 사람한테 완전히 물 먹고 왔어. 완전히 물 먹고 왔어. 셋 다 물 먹고 왔어. 왜 일어나요, 왜? 우리가 사랑했던 애국당이 맞나요, 이게? 우리가 이러려고 애국당에 그 전에 사랑을 줬나요, 작년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김무성 선생님이 나옵니까? 김무성 선생님. 야, 인지연, 너 당장 사표 써라. 어? 김무성 선생님이 말이 나오냐? 어이, 족바들, 인지연이 만나면 한 대 줘봐고. 김무성 선생님이 뭐냐? 니들 뒤로는 김무성 만나서 선생님 하는 모양이지? 앞에서는 탄핵 실적 처단하자, 김무성 정계 은퇴해라 이러고, 뒤에 가서는 저녁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김무성 선생님 하는 거 아니야, 니들? 어떻게 김무성 선생님이 나오니? 어떻게? 니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태극기 민심, 우리 태극기를 흔들고 시작했던 그 태극기 민심의 초심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인 나라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지금은 무정부 상태죠. 여러분, 그러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우리 대통령, 어서 청와대로 다시 오세요. 어서 청와대로 다시 오세요. 다시 대통령이 되세요. 여러분.